9월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 역대 최대다. 10월까지 이거 나올 거예요. 또 10월에 또 비중 나오면 또 이야기 하겠죠. 대책도 무용지물, 못 말리는 영끌 열풍. 짱구도 아니고 뭘 자꾸 못 말리죠.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도 30대 패닉바잉 여전. 다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매입 비중. 4월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그게 다랬다. 특히 7월 8월 넘어가면서 매입 비중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패닉바잉 여전하고 영끌들 계속 살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서울 엄청나게 올랐고 인천과 경기 30대 거래량이 이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체의 퍼센테이지는 이만큼 23%, 28%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20, 30대 매입 비중이 7월에서 9월로 4.4% 늘었고 경기 역시 7월에서 9월로 넘어오면서 3.2%포인트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런 말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비중이 중요해요? 핵심은 뭐예요? 거래량이죠. 30대 이하예요. 매매 거래량. 경기 인천 7월에서 8월, 9월로 넘어가면서 30대 이하의 거래량은 거의 3, 40% 정도 줄었죠. 경기, 인천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서울은 절반 이하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는데 자꾸 비중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빵을 판다고 합시다. 제가 크림빵이랑 단팥빵이랑 두 개 파는데 맨날 크림빵 10개, 단팥빵 뭐 10개 팔렸는데 지금 막 상황이 안 좋아져서 빵이 안 팔려요. 크림빵 4개, 단팥빵 2개 팔려요. 그러니까 크림빵 매수 비중이 높아졌으므로 지금 크림빵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실질적으로는 크림빵 10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크림빵 비중이 50%에서 66.6%로 16% 늘었으니까 크림빵 수요들이 막 폭증하고 있다. 크림빵 패닉 바잉 중 얘기하는 거잖아요. 20, 30대로 가볼까요? 나눠서 보면은 서울 20대 줄어들고 있고 30대 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대 작살났죠. 인천 작살나고 있죠. 근데 경기만 어떻게 됐어요? 30대는 줄어드는데 20대가 오히려 증가했더라.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증여성 거래. 특히 어떤 거래가 증여성으로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은 법인 매물 처분해야 되잖아요. 법인은 개인한테 넘기는데 양도세 많이 털어내고 넘기는데 부모가 자녀 개인으로, 왜냐면은 자기 개인은 자기 주택은 있을 테니까 다주택 세금 많이 나올 테니까 자녀한테 분산하는 형식으로 많이 넘겼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런 패닉바잉 기사의 속은 제가 이야기했죠? 젊을수록 경험이 적으니까 더 많이 속는다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비중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쭉 줄어들고 막 그들이 팔고 있는데 나이 적은 사람들이 막 사고 있다. 20, 30대 청년들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끝물이다.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 말에 속아서 이제 뒤늦게라도 아우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를 텐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경기도는 갭이 작은 곳이 많으니까 이런데 갭 투기 들어간다. 20대들이 빚 잔뜩 내서. 근데 주담내 받으면은 거기 전세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대출 같은 거 받아서 사는 거다. 갭 투기로. 오를 줄 알겠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호가만 오르지 팔리지는 않는데. 자, 보면 어때요? 영끌 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요. 전세값 오르니까 매매장 사라. 자, 전세값 올라서 매매 사라.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언제? MB 때 외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매매가 떨어지니까 전세가 오른다. 막 왔다 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갖다 붙이고 있죠. 그리고 MB 때 같은 경우는 전세가 오를 때 어떻게 됐어요? 매매가 뚝 떨어졌죠. 전세 사느니 차라리 매매한다 했던 사람들 많이 후회하시겠죠. 매매 시장 안 들썩거리고 있어요. 거래량 보면 나오죠. 거래량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들썩거린다고 하고 있는데 안 들썩거리고 있죠. 결국 이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양도세 인하해라. 양도세 인하를 해놓으면은 투기 수요들이 차익을 가져가면서 다시 들어올 여력도 생기게 되고 추후에 그 다음에 뭐 일시 인하가 아니라 아예 인하를 하게 될 경우는 투기 수요들이 다시 유입되게 되겠죠. 임대사업자들 지금 빠져나갈 길 모색해주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인하해가지고 빨리 처분해서 비싸게 처분해야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될 테니까. 저런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작년부터 2030 지난해 빚내서 집 샀다. 특히 29세 이하 20대가 주담대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1, 20대 뭐 10대한테 뭐 나오진 않을 테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29세 이하 27.4%. 불법 증여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 다음에 30대에는 7.7% 증가했는데 40대부터는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 그렇게 많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40대 이상이면은 리먼이 다 겪어본 사람들이죠. 대부분 40대 이상이 안 사요. 무슨 소리예요? 40대 이상이 주담대가 줄었다는 거는 갚았다는 거죠. 갚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들이 영끌에서 사는 동안 이들은 팔고서 주담대 갚고 차익 가져간 거예요. 팔고 있었다고요. 빠삭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디에 많이 속해 있어요?
5, 6, 70대에 많이 속해 있잖아요. 50대 후반부터. 지금 여기 지금 다 팔고 빠지고 있죠. 그동안에 이들이 엄청나게 빚이 늘어났다. 이건 주담대가 아니고 일반 빚이죠. 작년에 다 팔고 있었어요. 이들이 사고. 진짜로 부동산 시장 오를 거면은 이들보다 이들이 더 먼저 샀겠죠. 경험이 훨씬 많고 자금도 훨씬 많은데 20대들 빚만 늘어나고 있어. 나라 죽이고 있다니까요. 청년층한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청년층한테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차익 먹고 빠졌으니까 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올해도 어때요? 부동산 시장의 핵심 세대인 40, 50대들은 대출 비중이 줄고 20, 30대들은 영끌에서 늘고 있다. 근데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증가했죠. 60대 이상이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60대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대 됐다고 은퇴 못해요.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많이 빠지죠. 이 자영업들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 코로나를 부러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영끌이랑 관련 없죠. 대출이 증가한다. 왜?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 입는 거 취업자들이요. 취업자들보다 더 피해 입는 건 자영업자들이죠.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계속 30대 늘어나고 있었죠. 비중만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는 다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전문가들, 특히 은행 전문가들이 이 교수형 맨날 왜 겸임 교수라고 나오고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직책은 따로 있죠. 원래 핵심은 교수가 아니다. 본업은 뭐예요? 은행 지점장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전문위원, 은행 투자지원센터. 자, 뭐라 그래요? 다들 30대의 매수량이 웃돌기 때문에 우상향할 것이다. 그죠? 청약 경쟁률이 불쏘시개 역할하고 포기하고 매수한다. 그래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3기 신도시 청약 전까지. 집값 계속 오른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분 갑이죠. 이분 갑이지. 전반적으로 강보합세 오른다는 얘기죠. 외곽지역의 경우 대출 규제로도 덜해서 상승세가 지속된다. 또 여기 우땡은행 이분도 뭐라 그래요? 전세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면서 집값이 또 오른다. 지속되니까 매매가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오른다고 계속 유도해요? 자꾸 영끌 유도하면은 과거에는 부동산 사게 되면은 은행도 이득을 받지만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것은 건설사. 그리고 똑같은 부분으로 따지면은 투기꾼들이 이익을 많이 받죠. 그런데 실수요들한테 팔고 실수요들한테 집값 오른다고 유도해서 팔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빚을 갚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다? 은행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집값 띄우는 거에 가장 수익을 많이 보는 것이 은행이죠. 대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받아서 금리 비싼 걸로 받아서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집 넘어갈까봐 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경매 진행되더라도 집값이 방어가 되면 예를 들어서 40% 빌려줬는데 경매 나와서 80% 가격으로 나왔다. 집값 방어가 되면 그러면은 이익 보는 거잖아요. 충분히 자기 가져가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원금도 회수가 가능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금융그룹 최대 이익 전망 영끌 빅2에 이어 빅2로 인해서 어느 금융들인지 다 보이죠. 다 은행권이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물론 증권 이익도 있겠지만 지금 딱 보면 대부분 증권보다는 은행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금융들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더 수익 보고 있다. 저금리니까 영끌하세요 라고 만들어서 어떤 사태가 돌아가고 있는지 다 보이죠. 영끌에서 만약에 오르면은 그거는 은행이 빨아먹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은 산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끌에서 가격 올랐다고 칩시다. 그거 다 이자 내고 세금 내고 하게 되면은 판다 하더라도 남는 거 없어요. 다 누구한테 가요? 은행한테. 오르면은 은행이 돈 버는 거고 떨어지면 내가 돈 잃는 거예요. 은행은 돈 벌고. 그런데도 지금 영끌하라고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 만큼 내가 돈은 버는 거야. 그동안에 나가는 이자 세금 왜 계산 안 하고. 남는 거 개뿔도 없다. 다 은행이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요. 2년 뒤에 1억 올라서 팔았다. 4, 5억짜리 사서 2년 뒤에 1억 올라서 팔았다. 연 1억씩 올라서 한 9억짜리 사가지고 서울 중간값인 9억짜리 사가지고 KB로 중간값이니까 나보다 은행이 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불을 켜고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은 저렇게 해놓고 은행들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처분하고 있죠. 주택시장 엄청나게 유도했었죠. 이거 주택 아닌데. 주택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주택은 이미 대부분 팔아치웠겠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확보한 것들은 경매로 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10월에 강남 점포까지 팔아치우고 있다고 그러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택 규제 강화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린다. 이런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지금 상황은 어떻다? 영끌에서 잡았더니 상투,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전세금이라는 빚을 떠안은 다주택자가 새로운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거래가 안 되죠. 엄청나게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걸 보면은 벌써부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이 상투라는 것을 사고 나서 알게 됐을 것이다. 특히 6월에 엄청난 패닉바잉 때 샀던 사람들 중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락세로 돌아선 아파트값 하면서 뭐 속속 매물 내놓는다. 매물 늘어나고 있죠. 매매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체크해봐도 전세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 체크해봐도 월세 늘어나고 있어요. 요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요때 수준이 안 되는데요. 이때 허위 매물 신고 단속해서 요때까지, 요때가 허위 매물 신고 이야기 들어갔고 요때가 유예기간 끝났죠. 그때부터 팍 떨어진 다음에 그 뒤로 조금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 전세 월세 다 똑같이. 급매물도 마찬가지고. 급매물은 근데 요 사이트 자체에서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10월 13일 기준으로 그때 갑자기 확 떨어지고서 그때부터 금매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근데 맨날 매물 부족이래요. 공급 부족이래요. 전세 품기래요. 그래서 월세까지 오른대요. 언론이 그래서 됩니까? 언론의 자유를 주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예요.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수익만 챙기려고 하면서 진짜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 이렇게나 없어요. 기자들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요. 지금 다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돈 되는 쪽으로만 기사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결론 20, 30대 매입 비중 증가? 일단은 다른 나이대 줄어들고 20, 30대가 올라간다.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까지 지나고 어떻게 돼요? 20, 30대도 지금 떨어졌다. 아직도 저런 말에 속아서 사고 싶은 사람들 많죠. 많은데 여력이 안 돼요. 연끌 할 만큼 거의 다 했고 이제 완전 진짜 얼마 안 남은 여력이 되는 사람들 이 마음이 변심해서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 결국엔 뭐예요? 저거 다 지금 연끌하면은 연끌해서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은 100% 중에서 한 30% 정도는 세금으로 떼고 뭐 복비나 기타 부대 비용 한 10%에서 1, 20% 나가고 나머지 한 5, 60%에서 은행이 한 4, 50% 먹고 내가 남는 거 10%도 안 된다. 오히려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은 없죠. 보유세나 조금 내겠죠? 세금 한 5% 나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1, 20% 나가죠. 은행은 안 먹을 것 같죠. 은행은 그래도 4, 50% 먹는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0%. 떨어진 가격보다 더 크게 손해본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 올라가고 있죠. 은행권에서 실수요들 사라. 왜냐면 은행권은 실수요가 주요 고객이죠. 투기 수요들 금방 했다가 금방 갚을 건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더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은 갭투기로 하고.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많이 사기를 유도하면서 집값은 올려라 하면서 은행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에서 아무리 때리고 있더라도 거래량 줄어든 것만 보고 아 내가 상투에 샀구나 하고 패닉온 연끌 수요들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현실 부정하면서 여기 와서 욕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을 다 남겨주더라도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값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 다주택 투기 수요들, 법인 투기나 임대사업자 말소 수요들 지금 엄청나게 똥줄 타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지금 연끌할 때 절대 아니고 연끌한 사람들 이미 위험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